안녕하세요. 견적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간 견적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그래픽카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 GPU 제조사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바로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게이밍 CPU 쪽에서 인기가 많은 AMD도 라데온이라는 그 네이밍의 그래픽카드가 있죠. 라데온입니다. 라이젠 아니고요. 라이젠은 CPU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CPU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인텔도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라는 네이밍을 가졌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 바로 아크 B580이라는 제품입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소개해드릴 만한 기회가 생겼네요. 제품 DB를 이제 먼저 살펴보자면은 아크 B580은 몇 가지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일단 맥선의 아크 B580 마일스톤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D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VRAM 용량이 12GB라는 점인데요. 경쟁사 RTX 4060 그리고 RX 7600을 보통 비교 대상으로 많이 꼽는데 이 제품들은 8GB VRAM 제공하는데 반해서 B580은 12GB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VRAM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 한번 살펴볼게요. 강력한 게이밍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태어나다.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 하나가 인텔 아크 그래픽카드가 과연 어떤 제품인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인텔이 원래 영상 인코딩 그리고 디코딩 하는 이런 쪽에서 강한 면모를 예전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퀵싱크라는 게 지원되는 게 작업할 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지원하는 코덱 종류나 모델도 많아요. 그리고 게임 성능도 충분히 좋다고 어필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DLSS라는 게 있으면은 인텔에는 XeSS라는 게 있죠. 업스케일링, 프레임 보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쭉쭉 내리다 보면은 저지연 모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들 요즘 다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AI 얘기도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I 성능도 좋다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콘텐츠 창의성을 확장하세요. 그쵸? 영상 편집 관련된 작업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뭐 영상 편집 빠르다, 뭐 코덱 지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상 편집 내용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품 스펙이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래픽 카드 메모리 인터페이스 요거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다른 소개 영상들도 보시면은 왜냐면은 RTX 4060, 4060 Ti, RX 7600 요런 제품들은 메모리 버스가 보시면은 128비트죠. 128비트. 60과 60 Ti 128비트, RX 7600도 128비트입니다. 이런 데 반해서 B580은 192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고해상도로 가면 갈수록 성능 면에서 좀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계속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점차 이제 줄여가는 그런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는데 192비트로 내놓은 점은 칭찬받을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3개, 그 다음에 HDMI 포트 1개, 무상 AS는 다른 통상적인 그래픽카드와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박싱 영상도 저희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언박싱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인텔 CPU 수입사 3곳 중 한 곳이죠. 코잇에서 그래픽카드 대여해 주셨습니다. 제품 대여를 위해 힘써주신 코잇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 정면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아크 브랜드 제품이라는 로고, 그리고 인텔의 업스케일링, 그리고 프레임 보관 기술인 XeSS, 그리고 XMX AI 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XeSS로 프레임 보관할 때 XMX 엔진을 이용합니다. 아까 DB에서도 본 내용들인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부분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아크 B 시리즈, 코드 네임인 B 배틀메이지의 앞글자 B를 따서 B 시리즈인데 이전 세대, 그러면 아크 A 시리즈죠. A 시리즈보다 레이트레이싱 성능 개선이 많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어필하려는 건지 다시 보시면은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이런 문구를 또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넘어가 보면요. 네. 오른쪽 아랫부분 보면 플레이 크리에이트 제너레이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그 한 문장으로 설명했던 이제 부분처럼 DB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이 인텔 그래픽 카드의 또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 게임도 하고 뭐 크리에이트 제너레이터 뭐 작업 용도로 영상 편집이나 뭐 이런 콘텐츠 작업하시는 분들 사용하기에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정면은 다 봤으니까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배속을 올려서 좀 보겠습니다. 네, 측면에 보면 네, 별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네, 뒤쪽에 3점 보증된다고 크게 영어로 적혀져 있고요. 이건 아까 DB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네, 이건 지포스나 라데온도 똑같습니다. 네, 뒤쪽에서 다시 한번 XeSS하고 XMX 강조하고 있고 레이트레이싱 많이 좋아졌다. 네, 방금 얘기했던 영상 작업 관련해서 언급하는 부분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좀 나오고 있네요. 여기 왼쪽 아랫부분 보면은 최소 요구 사양을 써놨습니다. 인텔 10세대나 AMD 라이젠 3000번대 이상이라고 써져 있고 600W 이상의 파워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네요. 이제 한번 제품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펀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면 종이 하나가 있는데 맥선 선택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뒷면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냥 보증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만 적혀 있고요. 뭐 전체적인 제품 구성은 심플해가지고 보증서하고 그래픽카드 본품 이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전기 방지 비닐에 이제 둘러싸인 채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실물 보시게 되면 6+2핀 보조전원 1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쿨링팬은 지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팬블레이드 구성 방향이 지금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네,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PCI 그래픽카드 슬롯 자체는 이제 16배속 슬롯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작동은 이제 4060이나 4060 Ti RX 7600처럼 PCI 4.0 곱하기 8로 동작하는 점 참고하세요. 모니터 출력 포트는 아까 DB에서도 봤듯이 DP 포트 3개, 그 다음에 HDMI 포트 1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 자체는 4060하고 RX 7600하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무난하게 호환이 되는 그런 수준의 크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인텔 그래픽카드 설정 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이면 아마 뭐 엔비디아 제어판이나 뭐 아드레날린이겠죠?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인텔은 인텔 그래픽스 소프트웨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 뭔가 설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고 뭐 인식된 게임별로 뭐 프로필 설정에서 뭐 수직 동기화나 지금 방금 게임들 좀 보이셨죠? 네, 수직 동기화나 뭐 프레임 제한, 뭐 저지연 모드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요. 게임별로가 아닌 그냥 전체 설정, 엔비디아에서는 전역 설정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와 있었을 거예요. 3D 설정 항목 들어갔을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전체 설정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메뉴 구성 자체는 아까 게임별 설정할 때랑 전체 설정할 때랑 똑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전체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픽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전체 설정 하는 내용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 구성 똑같고요. 메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탭에서는 색감 뭐 이런 것들 좀 조정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탭에서는 그래픽카드의 현재 동작 상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센서 값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 점수 확인하기 전에 테스트 PC 사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테스트했던 PC 사양은 라이젠 7500F,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CPU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B250 MTG 리타이드 와이파이 화이트 제품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16기가 일반 램 2개인데 저희가 따로 뭐 메모리 클럭 설정을 건드리진 않아서 바이오스 기본 설정으로 5200 클럭으로 동작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픽카드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아크 B580 마일스톤이고요. SSD는 하이닉스의 명품 P31 1테라 2000 특상품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50W 파워 충분한 파워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CPU 쿨러는 싱글타워 공랭 쿨러 무난한 제품으로 팔라딘 400 ARGB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OS는 윈도우 11 23H2 버전으로 했고요. 24H2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POE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23H2 버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실제로 3D 마크 돌렸을 때 나왔던 점수를 캡처한 건데요. 그래픽스 스코어가 14793점이 나왔죠. RX 7600이 한 11000점, 4060이 한 1700점, 그리고 4060 Ti가 13400점 정도까지 나오는데 B580 지금 보시면 점수가 굉장히 높죠. 14800에 거의 가깝게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글쎄요, 과연 게임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지. 뭐 벤치마크 점수가 뭐 게임 성능을 완벽하게 대변하진 않으니까요. 게임 프레임 테스트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임들은요, 패스 오브 엑자일 2,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배틀그라운드, 로스트 아크, 이렇게 해서 총 4개 준비했고요. 게임 해상도는 총 3종류, FHD, QHD, 4K, 그리고 옵션은 2종류로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레임 테스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실사용 환경과 동일하게끔 세팅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조합으로 플레이했을 때 동일한 프레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변수 통제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변수 통제를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배그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실제 게임했을 때보다 프레임이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 통제 부분을 조금 미흡하더라도 실제 게임 프레임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게임 리플레이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리얼타임으로 플레이한 부분을 프레임 수치로 나타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로스트아크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이제 컷신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 하는 부분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잡설이 많았는데요, POE2 FHD 기본 옵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모드에서 지금 수직 동기화 모드는 꺼놓은 상태고요. 업스케일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업스케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NVIDIA DLSS, 뭐 FSR, 뭐 그다음에 인텔의 XeSS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설정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설치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딱 이런 상태입니다. 다 기본이고 텍스처 필터링은 8X 이방성 필터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 프레임 정보 말고도 CPU와 그래픽카드 동작 상태, 메모리 사용량도 표시해 드렸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시간 프레임은 왼쪽 위에 가장 크게 쓰여있는 숫자 보시면 되고, 런1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평균 프레임과 1% 하이 프레임이 나올 텐데 1분간 측정해서 나온 결과값이 표출이 됩니다. 전투 시작 전에 아까 한 120, 130 프레임 정도 나왔다가 지금 전투 중간에 한 80, 9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중간에 하다 보면 이게 한 60, 70까지도 조금 주저앉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한 65까지 내려왔죠. 한 1분간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은, 배속을 한번 올려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분을 지났는데요. 지금 평균 87프레임, 그리고 1% 하이 평균은 47.1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옵션을 좀 더 높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옵션을 높인 건 이제 뭘 높였냐? 뭐 특별히 POE2가 옵션 만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텍스처 필터링을 16X 이방성 필터링을 올렸고, 그림자 플러스 전체 광원 효과 품질을 울트라, 아까는 이제 기본이었는데 울트라로 이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거 그림자 플러스 전체 광원 효과 품질을 올리게 되면 갑자기 프레임이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사양을 많이 먹는다는 옵션이겠죠. 자, 이번에는 자, 프레임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시작부터 65프레임 정도인데요. 게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60에서 70프레임 정도 그 정도 유지했고, 그 다음에 1분간 측정했을 때 보면은 자,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1분 측정이 끝났는데요. 자, 평균 65.7프레임, 1% 하이 평균 37.9프레임 나왔습니다. 1% 하이 평균이 확실히 좀 아까보다는 조금 한 10프레임 정도 낮아졌죠. 평균 프레임도 한 65프레임으로 좀 한 20프레임 정도 낮아졌고요. 그 이어서 지금 사펑이 먼저 나왔는데, 사펑 말고 QHD 해상도를 먼저 볼게요. 자, POE2 이번에 QHD 해상도 2560, 1440으로 지금 해상도가 올라갔죠.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옵션은 아까 맨 처음에 기본 옵션, 그러니까 게임 설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 8X 이방성 필터링에 그림자 전체 광원 효과 품질 낮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 옵션입니다. 자, QHD 기본 옵션으로 했을 때 1분간 측정하고 나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엔 제가 좀 길게 좀 시간을 드리고 했었는데 1분쯤에 아마 좀 끊었을 겁니다. 나왔는데요. 평균 프레임 69.8프레임, 그리고 1% 하이 평균 43프레임 나온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옵션은 아까 16X 이방성 필터링의 이제 울트라, 그림자랑 전체 품질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울트라로 올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한 영상입니다. 자, 1분 평균 얼마 나왔을까요? 자, 55.1프레임.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배속을 올려놔서 잠시만요. 55.1프레임 나왔고요. 1% 하이 평균 43.1프레임 나왔습니다. 확실히 1% 평균 프레임은 기본 옵션하고 풀옵션하고 큰 차이는 안 나왔고요. 아마 전반적인 프레임 지금 수치 자체가 막 몇백 프레임씩 몇백 프레임씩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편차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프레임은 한 15프레임 정도 차이가 좀 벌어졌네요. QHD에서. 그리고 제가 따로 지금 측정 영상을 준비하진 못했는데 업스케일, 그러니까 XASS죠. 인텔 그래픽 카드에 이거 설정을 했을 때 FHD에서 한 대략 한 30프레임, 그리고 QHD에서는 한 10프레임 정도 향상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FSR보다는 XESS로 설정했을 때 프레임이 약간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사이버펑크 한번 보시죠. 자, 사이버펑크 이제 옵션 설정하는 부분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전체 화면에 이제 FHD 해상도로 진행을 했고, 프리셋은 처음에 하는 옵션은 중간 프리셋. 그냥 프리셋이 그냥 중간입니다. 다른 거 특별하게 더 따로 커스텀 설정하진 않았고요. 중간 프리셋인데 이제 사이버펑크는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이 플레이어 위치나 오브젝트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프레임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옵션, 그 다음에 뭐 울트라 이런 식으로 프리셋 설정하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해상도 스케일링, 그러니까 XESS라든지 DLSS 설정이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깡성능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XESS가 적용된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어서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하고, 그러니까 프레임 생성이죠. 프레임 제너레이션하고 그 레이트레이싱 요거는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진행해 보면은 FHD 중간 옵션 프리셋에서 1분간 측정했을 때 평균 프레임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자, 확인해 보면 자, 114.4프레임, 그리고 1% 로우 평균은 60.1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HD 중간 옵션에서 1% 하이가 지금 60프레임 이상이면은 꽤나 게임하는데 큰 지장 없는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서 울트라 옵션 프리셋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옵션 프리셋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설정 옵션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세부 설정은 그 일시정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프리셋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거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퀵 프리셋이 울트라로 되어 있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FHD 울트라 옵션에서는 저희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아까 XES 스케일링 설정이 중간 옵션에서는 자동이었는데 울트라 옵션에서는 품질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간 측정했을 때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프레임 나왔고요. 99.9 프레임 평균 프레임 그 정도 나왔고 1% 로우 평균 53.9 프레임 나왔습니다. FHD 중간 옵션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조금 낮아지긴 했네요. 뭐 당연한 거죠. 옵션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리고 QHD 해상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펑크 QHD 중간 옵션 프리셋 지금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펑크는 저희가 좀 길게 측정을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분 평균 111.9 프레임, 그 다음에 1% 하이 평균 57.2 프레임이 나왔죠. FHD 중간 옵션 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아까 FHD 중간에서는 114.4 프레임, 그리고 하이 평균 60.1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 3 프레임씩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QHD 울트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그 QHD 울트라에서는 지금 측정을 2분이나 측정을 했는데 프레임이 확실히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염두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측정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81.8 프레임 평균 프레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 로우 평균 41.9 프레임 나왔습니다. 확실히 QHD 울트라 옵션 해상도도 높아지고 옵션 프리셋도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측정한 프레임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제 보여드릴 게임은 과연 무슨 게임일까요? 이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들 아직까지도 좋아하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 통제를 위해서 뭐 리플레이 재생으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 플레이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봐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플레이도 아예 측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판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낙하 위치라든지 뭐 교전 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측정을 좀 다른 게임보다 좀 길게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할 때 옵션, 저희가 진행할 때 옵션은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못 보여드렸네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국민 옵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3울트라, 안티엘리어싱, 텍스처, 거리 보기만 저희가 울트라 옵션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우 낮은 인 설정 그렇게 해서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프리셋 배그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인 울트라 프리셋 이렇게 두 가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FHD 국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프리모스크에서 1차로 이제 초반 파밍하고 그 다음에 교전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같이 내린 팀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평균 한 180 프레임 정도로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 중반에서 후반부 가면은 이제 마지막 교전할 때쯤 연막도 많이 펴지고 또 사람들도 좁은 지역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프레임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몇 프레임 정도 나왔냐? 그럴 때는 평균 한 140 프레임 그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프레임이면은 뭐 보통 모니터 정말 빡게 하시는 분들 제외하면은 요즘에 144에서 180Hz 모니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모니터 사용하면서 게임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되는 수준의 성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FHD 울트라 옵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한 중후반 교전 상황을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아까는 이제 초반 영상이고요. 이거는 FHD 국민 옵션 중후반 교전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교전도 발생하고 물전도 다가오고 좁은 지역에 적들도 많아지고 연막도 펴지고 뭐 수류탄도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 좀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후반부에는. 아마 이번 이 판이 아마 저희가 1등을 한번 했던 그런 판인 것 같네요. 넘어가서 FHD 울트라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는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여기 프리셋인데 여기를 울트라로 잡으면 이렇게 전부 다 울트라로 잡혀서 옵션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FHD 울트라 옵션은 처음부터 한 20분 정도 저희가 프레임 측정을 해봤는데요.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도 중간중간 좀 있었어요. 자, 이때는 평균 130.3프레임 그리고 1% 로우 평균 58.4프레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해상도 올려서 QHD 국민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초반에 건물 밖에서 교전할 때는 제가 대충 확인했을 때 한 140에서 한 160 프레임? 그 정도 사이를 보였고요. 건물 안에서 한 200프레임 가까이 나오기도 하는 모습까지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후반에 한 20분 정도 이제 프레임 측정이 끝났을 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쭉 넘겨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평균 174.1 그리고 1% 하이 평균 80.4프레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QHD 울트라 옵션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QHD 울트라 옵션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 100에서 115 정도 이제 프레임 유지가 되는데요. 약 10분 정도 저희가 플레이하고 죽었을 때까지 이제 측정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죄송합니다. 바로 넘어가네요. 평균 프레임이 114.3, 1% 로우 평균 70.9프레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 이제 로스트 아크고요. 로스트 아크하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 프레임 보관, 그러니까 DLSS, FSR, XESS 이런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 게임들은 뭐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경우에 DLSS나 뭐 XES 이런 걸 적용하는 성능보다는 그냥 그래픽카드 소위 깡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아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 테스트했냐면요. 이제 풀단 전선하고 가디언 톱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도시잖아요. 로스트아크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이드를 돌렸으면 더 좋겠지만 레이드를 돌리기에는 저희가 좀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뭐 쉬운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군단장들 쉬운 거 발탄 비아키스 이런 것들 안 가실 텐데 그런 걸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라서요. 가디언 더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번 같이 하는 플레이어가 좀 달라지고 클래스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킬 이펙트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레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려면은 카멘이나 에키드나 베이모스 최소 이런 거 이상으로 해야죠. 근데 제가 제 계정이 아직 그런 컨텐츠를 갈 수 있는 캐릭터가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보여드릴 설정은요. 지금 FHD의 설정 부분이 좀 날아갔는데요. FHD의 텍스처와 캐릭터 품질은 최상, 그림자와 파티클 품질은 중, 그리고 계단 현상 방지와 간접 그림자는 낮음, 후처리 효과는 저희가 꺼버렸습니다. 풀잔 전선 총 진행 시간은 보통 한 3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끝났을 때 확인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걸렸냐면 데이터 나오는데요. 평균 109.4프레임, 1% 로우 평균 3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1% 로우가 확실히 좀 많이 낮네요.
가디언 토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토벌은 이제 아기오롯으로 진행을 했고요. 잡는 데까지 한 2분 정도 걸렸는데 체크해 봤을 때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이제 잡았는데 평균 135.4프레임 그리고 1% 로우 평균 67.2프레임이었습니다. 아까 크루잔 전선 때 측정했던 프레임보다는 하이 평균이 확실히 좀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자, 그 다음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 자, 전부 최상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네, 일괄 설정 최상으로 두고 후처리 효과는 전부 4가지 다 켰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에 진행한 크루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이 조금 안 걸렸는데 마찬가지로 하이 평균은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 게임의 최적화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영향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균 93.5프레임 그리고 1% 하위 평균 37.4프레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디언 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HD 이제 최상 일괄 설정으로 한 가디언 토벌 진행 상황이고요.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토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끝났을 때 측정 마감을 하니까 평균 119.3 그리고 1% 하위 평균은 70.1프레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몇 프레임 나왔는데 실제 표기된 거 한번 볼까요? 네, 119.3에 70.1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HD 최상 옵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QHD 최적화 옵션부터 보죠. 네,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처하고 캐릭터 최상, 그림자 파티클 중, 계단 현상 방지, 간접 그림자는 낮음, 그리고 후처리는 전부 끈 상태. 이렇게 QHD 해상도에서 다시금 진행을 해봤고요. 이때는 크루잔 전선에서 평균 104.5, 그 다음에 1% 하위 평균 42.8프레임 이렇게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기면요. 네, 104.5에 42.8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가디언 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톱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1.2, 1% 하위 평균 70.1프레임, 70.1프레임 이렇게 나오는 모습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31.2에 70.1 확인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옵션인데, 자, 로스트아크 QHD 최상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잔 전선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평균이 98.7프레임 그리고 1% 하위 평균이 47.5프레임 이 정도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로아가 평균 프레임에 비해서 하위 평균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아까 크루잔 전선이 그리고 유독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98.7에 47.5 확인할 수 있고요. 가디언 토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나오는데요. 가디언 토벌 같은 경우에는 QHD 최상 옵션 평균 98.1, 1% 하위 평균 57.7프레임 나오는 모습 마지막으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아크 B580의 게임 성능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성능 관련해서는 확실히 RTX 4060하고 게임 성능 관련해서는 확실히 RTX 4060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본인이 만약에 게임 말고 영상 편집도 좀 겸해서 사용한다면 한번 선택해볼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가격이 RTX 4060하고 보시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이제 3월 12일 날 저희가 지금 확인한 가격인데요. 가격이 좀 내려가야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인텔 CPU가 워낙 죽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젠 CPU에 아크 그래픽 카드 꽂아서 적당히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할 때 캐시크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셈이에요. VRAM 용량이 12GB인 것도 장점이고요. 예전에 아크 A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이 드라이버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드라이버 최적화 해가지고 많이 개선되기도 했고, 이번에 B 시리즈 나올 때는 좀 대비를 해서 나온 건지
뭐 H 시리즈만큼의 큰 잡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 그래도 인기 있는 게임들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드라이버를 정말 잘 개선한 건지 뭐 어쨌든 제가 플레이하는 동안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크래시가 나온다든지 뭐 게임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뭐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자, 지금까지 인텔의 아크 B580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쓸만한 그래픽 카드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지포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창에 다양하게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크 B580 그래픽 카드 소개할 수 있도록 대여 도와주신 코이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만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견적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